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프랑스 해군은 저성능의 에탕다르 4 전투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규어 M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다 치워버리려고 했는데요. 자사의 전투기들이 브레게사의 제규어 M으로 대체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다소사의 오너인 마르셀 블로우는 아예 브레게사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이 계획을 저지하고 나섰죠. 프랑스 해군은 제규어 M을 돌려달라고 절규하고 나섰지만 마르셀 블로우는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이자 프랑스 대통령이 비밀금고를 관리해줄 정도로 거물로 성장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블로우와 연계된 정치권이 프랑스 해군한테 제규어 M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는 통에 제규어 M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되고야 말았죠. 대신 다수사는 프랑스 해군에게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에탕다르 4의 개량형 말이죠. 프랑스 해군은 에탕다르의 애자만 봐도 치를 떠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다수사는 프랑스 해군의 입을 강제로 열고 이 신형 전투기를 숟가락으로 퍼서 강제로 떠먹여 주었죠. 그 전투기는 바로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입니다. 자체 중량은 에탕다르 4보다는 약간 더 커진 6.5톤 정도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투기는 에탕다르 4의 설계에다가 미라주 3의 설계를 갖다가 적당히 스까스까 해가지고 만든 전투기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동체 형상은 미라주 3와 굉장히 흡사해졌는데 그래서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더 좋아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삼각날개 대신에 후퇴익은 달았죠. 왜냐면은 삼각날개는 저공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착륙거리가 필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쓰는 함상 전투기로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탕다르 4의 엔진보다 추력이 약 1000파운드 정도 증가가 된 아타 08 K50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엔진이냐면은 미라주 F1에 달리는 아타 09 K50 엔진에서 F터버너만 뺀 물건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미라주 F1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함재기용으로 설계된 슈페르 에탕다르에다가 F터버너까지 달면은 기체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단거리 이착륙이 어려워가지고 이 F터버너를 뺐던 것입니다. 어쨌든 추력이 늘어나가지고 속도는 마하 1.3까지로 늘어나가지고 드디어 초음속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슈페르 에탕다르가 나왔던 시절은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저 에휴죠 에휴. 참고로 프랑스 정치권은 프랑스 해군한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제규어 M의 추력이 부족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때려쳤다고 발표하게끔 했는데요. 참고로 제규어 M의 엔진 추력은 8,500파운드짜리 아두르 엔진 2개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17,000파운드였습니다. 아타 08 K50 하나 단거에 비해서 무려 추력이 6,000파운드나 높죠. 게다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이라 가지고 아두르 엔진이 훨씬 더 연비가 좋습니다. 물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이 당시에는 가속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항공모함에서 쓰기에는 조금 고란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제 터보팬 엔진인 TF30 엔진도 초창기에는 가속력 부족으로 인해서 항공모함에 쓸 때 콜드런치라고 해가지고 사초유기로 발사를 해줬는데 애가 못 뜨고 바다로 풍덩하는 문제가 있고 그랬죠. 근데 아타 08 K50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슈페르 에탕다르 같은 경우에는 추력대 중량비가 0.5라 가지고 거의 프로펠러 수준의 추중비를 보여주는데 가속력이 제규어 M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복장량도 에탕다르 4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2.1톤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미 20년 전에 출시됐던 미국제 함상 공격기인 심지어 그것도 경공격기인 A4 스카이호크의 반절밖에 안 됐고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쓰고 있던 함대방공 전투기인 F8 크루세이더만 또 못했으니까 완전 똥이지 똥. 그나마 위안이라면 레이더가 조금 제대로 된 게 장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미라주 F1의 레이더인 시라노 4 레이더에서 해상 탐지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킨 아가베 레이더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해상 탐지 거리가 74km 수준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시라노 4 레이더보다 훨씬 길었고요. 해상에서 난반사되는 전파나 클러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서 적화면을 좀 더 쉽게 구별하고 조준해가지고 쏠 수가 있었죠. 이 레이더와 연동되어져 가지고 당시 프랑스 최초로 개발된 제대로 된 대한미사일인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액조세 대한미사일의 공중발사형인 AM390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70km를 자랑합니다. 고체 로켓 방식이다 보니까 모터의 작동 시간이 끝나면 관성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동시기에 나왔던 미국제 하푼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터보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사거리가 120km씩 나와가지고 사거리나 뭐 이런저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액조세가 하푼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체 로켓 추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커먼 매연을 갖다 뽑다 보니까 적이 육안으로 관측하기도 쉽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러나 당시 액조세 정도의 성능이면은 적에게 공포를 주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유도 방식으로 액티브 레이더 시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적함을 알아서 구별하고 가서 때려 맞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전투기가 끝까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없이 조준을 해주고 쏘고 그냥 이탈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생존성이 훨씬 더 좋죠. 또한 적함이 탐지하기 어려운 초저공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육안으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어쨌든 수평선을 넘어와야만 탐지가 가능하니까 낮은 고도로 날아오면 날아올수록 그만큼 탐지가 늦게 되는 원리죠. 따라서 적함으로써는 대응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투기 자체의 성능이 너무 구렸어요. 떨어지는 폭장량과 추력 때문에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의 장점이라고 표시해놨던 액조세 대한미사일 운영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한 발밖에 못합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해군한테 예산 팍팍 줄 테니까 100대를 갖다가 도입해 쓰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프랑스 해군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71대만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소사에서 이 슈페르 에탕다르를 개발하는 돈 그리고 생산설비 투자비도 있으니까 이거를 건져야겠다고 하면서 전투기 가격을 확 올려버렸죠. 그래서 기어코 다소사는 슈페르 에탕다르를 100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돈의 사업비를 쓰게끔 강제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정경유착이 안 좋은 거예요. 프랑스 해군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P급 전투기를 71대나 강매당하고 보니 때는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도무지 쓸 데가 없어요. 전투기로서 납품을 받았지만 이건 1980년대 기준으로 공격기로도 못 써먹을 물건이에요. 프랑스 해군은 분노한 나머지 그냥 미국에서 A7 콜세어 공격기를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세어 공격기는 미 해군의 함상 공격기인데요. 경공격기로 개발된 것 치고는 폭장량이 무려 6톤이나 되어가지고 엄청난 수준이었죠. 물론 실제 폭장량은 4.5톤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슈페르 에탕다르보다는 2배 이상의 폭장량을 자랑하고요. 롤스로이스 스페이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도 4,600km입니다. 슈페르 에탕다르 따위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물건이죠. 게다가 저공 정밀 침투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해줄 수 있는 항전 장비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가장 활약했던 공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는 A7을 갖다가 1980년대에 도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1990년이 밝아오기 전까지는 이 슈페르 에탕다르를 갖다 다 치워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다소사의 편이었고 국산 전투기에다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당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A7 도입 사업은 나가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해군에서는 그럼 크루세이더 전투기까지 싸그리다 대체해버리게 F-18 달라고 했지만 역시 CR도 먹히지 않았죠. 대신 정부는 강제로 해공군 통합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라팔 M 전투기죠. 그러나 문제는 라팔 M이 배치된 것은 2000년에서야 가능했었고 그마저도 완전한 성능을 확보한 것은 2010년대 중반에서였으니 그동안 프랑스 해군은 어떻게 지냈냐고요? F-8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갖다가 함대 방공 전투기랍시고 마르고 닳도록 거의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써먹다가 1998년에서야 간신히 퇴역시켰고요. 그동안 프랑스 해군에서는 뭐 콜세어도 나가리 먹고 호넷도 나가리 먹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슈페르 에탕다르를 엄청나게 중요한 전력으로 애지중지 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프랑스 해군에서의 핵투사 플랫폼으로서의 임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ASMP라는 전술핵 순항 미사일이 개발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슈페르 에탕다르에다가 인티를 시켰던 것이죠.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무려 마하 3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출력 300킬로톤을 가진 전략 핵탄두를 장비하고요. 사거리는 300km죠. 사실 이 정도면 전략 핵무기가 맞는데 뭐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핵무기를 구분하다 보니까 전술 핵무기로 분류가 됩니다. 국지적인 핵전쟁이 발발됐을 때 사용하고요. 본격적인 핵전쟁이 발발해가지고 프랑스 해군에서 전략 핵잠이 장비된 SLBM을 쏘기 직전에 핵 위기를 디스컬레이트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경고용 핵무기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쟁에도 참전을 했는데요. 1983년 레바논 내전이 터지자 프랑스도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리아가 내전에 개입하더니만 프랑스 평화유지군한테 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시리아군을 두들겨 주려고 긴급 출격을 했는데요. 프랑스 해군에서는 도저히 슈페르 에탕다르를 이대로는 못 써먹겠다 싶어가지고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춘 타겟팅 포드도 인티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로 인해서 촉발된 아프간 전쟁에서도 참전해가지고 쏠쏠하게 써먹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도 라팔 M 전투기는 공대지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초기형이었었거든요. 이때 한국 민족들은 최신 전투기가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도 운영 못한다고 라팔을 엄청 까댔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라팔 최고 동무 또다시 따윽해야 됐었죠. 마지막으로는 2015년에 파리 테러 당시에 보복 공습을 하려고 진짜 막 어거지로 출격을 해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P급 전투기를 갖다가 항모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P급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가 딱 한 번 이루어졌었어요. 사간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근데 당시 아르헨티나가 슈페르 에탕다르를 사간 거는 이게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살 게 없어서 사간 거예요.
왜냐면은 아르헨티나가 이제 1976년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군사 정권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때 정적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막 무차별 살해하는 더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당시 인권 외교를 진행하고 있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의 눈에 나버려가지고 전략물자 금수 조치를 먹었습니다. 이 전략물자 중에서는 당시 아르헨티나군이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의 부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A4 스카이호크들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슈페르 에땅다르를 사온 겁니다. 다만 도입되면서 액조세 대한 미사일도 세트로 사왔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죠. 아르헨티나군의 슈페르 에땅다르들은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자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달고 날아올라서 영국 해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슈페르 에탕다르가 포클랜드 전역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자 한때 다소사에는 슈페르 에탕다르 구매 문의가 막 빗받쳤다고 해요. 그러나 바이어들이 정작 가가지고 실제 슈페르 에탕다르들의 재원표나 성능을 보니까 이건 1950년대에 나왔어야 어울릴 법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구매 상담을 해왔지만 실제로 추가 수출이 이루어진 건 없어가지고 결국 1983년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는 그대로 단종되게 되었죠. 이라크는 5대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 이라크가 신정제 정책으로 약화된 이란을 전면 침공하면서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졌는데요.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 전쟁을 승리로써 전광석화처럼 끝내버리려고 했는데요. 그럴 실력이 없던 이라크군은 거대한 이란을 패배시키는 데 실패했죠. 결국 전쟁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란과 이라크 모두 세계에서 2, 3위 다투는 순위권 산유국입니다. 결국 국가 간의 총력전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의 돈줄을 끊어놔야겠죠. 그래서 양국은 서로 간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석유 플랜트를 공격하는 등 하여간 진흙탕 싸움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때 이라크군은 이란에 비해서 해군력과 공군력이 열세여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은 액조세 대한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미라주 F1 EQ5 그리고 6 전투기들을 갖다가 발주를 했는데요. 빨리 달라고 닥달은 했지만 전투기가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새벽 배송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생산해서 넘겨주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후세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서 보다 못한 프랑스 해군이 이거라도 임대해가서 써볼래 했는데 후세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급하게 5대가 이라크로 임대가 된 겁니다. 슈페르 에탕다르들은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달고 이란의 유조선들을 격침시키는 데 일조했죠. 물론 이란 공군에는 F-14 알리캣도 있고 굉장히 공대공 능력이 출중한 전투기들이 많아가지고 슈페르 에탕다르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고요. 이 중 한 대는 격추당했고 2대는 손상당한 상태로 프랑스 해군에게 반납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스타크함 피격 사건 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총평하자면은 나와선 안 될 험한 것이 나와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사망하신 에탕다르 4 전투기를 갖다가 파묘해가지고 어거지로 개조해서 만든 굉장히 기괴한 전투기였고요. 이게 1980년대에 주로 배치가 된 전투기다 보니까 전투기는 고사하고 공격기로도 못 써먹을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유일한 장점이 빨라서 쏘고 튀기 좋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비슷한 컨셉으로서 운영되던 제규어가 훨씬 더 빨라가지고 장점이라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결국 다수와 프랑스 정부 간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대참사가 바로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고 여기에 희생당해서 해방 이래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게 된 프랑스 해군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프랑스 해군은 분노해가지고 F-18을 사달라고 소리쳤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해군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는 또다시 다소사의 주도하에 해공군 통합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